마자의 TV입니다. 오늘은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속지 않는 법, 돌이켜서 정상으로 바로잡는 법,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 편을 말씀드리며 그것이 실체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우선 마술 이야기 해볼까요? 둥그런 세모가 되기도 하고 없던 게 나타나기도 하며 누워있던 막대기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는 게 마술입니다.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눈속임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기 때문에 그저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푹 빠지고 종교로 믿지는 않아요. 그저 보고 즐기는 것이죠. 마술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눈이 착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마술이거든요. 예를 들어 넘어져 있는 홍두깨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춘다면 홍두깨가 실제로 일어나 춤추는 게 아니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홍두깨를 일으켜서 춤을 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술단체라든지 혹은 종교단체 이런 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술단체에서는 손으로 휙휙 저어버리면 장풍이 나가서 막 사람이 날아가는 무술단체도 있고, 또는 어떤 집단에서는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앉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단 안에서는 엄청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집단에서는 그건 안 믿죠. 외부 집단에서는 삿된 거라면서 존중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어떤 스승이나 대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집단에서는 얼마나 존중하고 받들겠습니까? 그러나 외부 집단에서는 대체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외부 건전한 집단에서는 그걸 평범한 상태에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는 그 집단 안에서는 엄청나게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의 화학분비로 신경계가 작동하여 확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로 무너집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스스로 갇혀 있었다면 그런 병은 치유됩니다. 괴로움에서는 바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모두 신경계가 느끼는 허상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서 다 무슨 글을 꾸며서 이건 신성한 글이다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글 안의 내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다만 집단 간의 믿음에 의한 환영 상태로는 느낄 수가 있겠으나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한 믿음의 상태가 120% 300% 되면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로 허리가 아픈 사람이 벌떡 펴고 일어난다거나. 그러나 그건 그때 잠시뿐이에요. 길게 가질 못해요. 다만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은 거기서 한 생각이 바뀌면서 영구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이미 그 질환이 습관이 되었다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소용없. 따라서 물리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서로 짜고 사기질 할 때는 바뀔 것입니다.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랜디는 100만 달러를 걸어놓고 이 세상에 초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증명해라. 1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오랜 세월 찾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2번 왔어요. 그러나 단 한 명도 누구도 증명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으면 나무 방맹이를 하나 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일으켜보세요 하고 요청해보세요. 그 방맹이 움직일 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래 안 돼요. 단지 집단 최면으로 된 거라서 그래요. 해보세요. 그 누구도 못 일으킵니다. 또 사람 날려버리는 데 가서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서 이거 한번 날려보세요 하고 해보세요. 절대로 못 날립니다. 날릴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힘은 존재 안 함으로 그렇습니다. 신통이다 영험이다. 실체를 알고 보면 아무 힘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착각하여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있고, 엉터리란 걸 알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념의 세계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온갖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계가 이 관념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정화해야 비로소 착하다, 가볍다, 깨끗하다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지나친 재물 욕심이나 권력욕을 보면 욕심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이지만 그 사람의 깊은 관념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정말 없다면 오히려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족하면서 살면 욕심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관념 속에 자연에 대한 집착 혹은 무소유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면 오히려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 깊은 고정관념은 모든 행위와 운명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이 복잡해지면 그것이 설령 영적인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도 쓸데없으며 매우 탁한 것입니다. 복잡해지면 모든 것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탁해지면서 미래에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 몰려오는 악한 기운이 점차 운명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각자는 그런 상태를 삿된 행위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있다고 사실이라고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노력해서 손가락 끝에 불을 일으키는 힘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과학자는 누구나 불을 켜는 성냥불이라든가 라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어느 게 쉽고 실질적입니까? 왜 쓸데없이 손가락 끝에 불을 일으키는 짓을 합니까? 삿된 짓을 벗어나는 길은 일체가 본시 고정되고 정해진 바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절감자락하면 관념은 저절로 깨끗한데 이때 비로소 지혜롭다 착하다 근본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관념의 세계라는 건 알면서도 어려운 게 관념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관념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잠재의식 속에 선악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교육이죠. 마음속에 이게 옳다, 그르다. 정해진 경계선이 딱 깊이 박혀 있으면 눈앞의 대상을 볼 때 그 바탕에서 비교하면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저울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위가 눈앞에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러겠죠. 또 생각만 해도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나빠. 혹은 저 사람 좋아. 이런 식으로도 상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타 남이라도 저 사람 나쁜 사람 같다. 저 사람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마음 신경계가 민감한 상태에 있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쁜지 한 걸로 행동이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또 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기 생각으로 의심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감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나쁜 놈이다. 누구는 저렇다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이미 일어난 환상을 없애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깊은 의식에서 못 믿는 마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환영이기 때문에 옳거니 바로 저거라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떠오르는 환영과 싸우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상은 한번 일어나면 못 없애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마음을 무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저건 가짜다, 헛것이다. 이래야 그나마 진정이 돼요. 그러나 기본 뿌리가 깊게 박힌 관계로 매사수시로 나타납니다. 정신이 혼란스럽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환영에 속지 않으려면 뿌리 박힌 관념이 없어져야만 해요. 어떻게 하면 뿌리 관념이 사라질까? 그 마음속의 선악관을 바로 살피고 정리가 필요해요. 진정한 착함과 악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은 근본부터 원래 고정으로 정해짐이 없고 부질없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떠오른 관념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근본 본능에는 인간이 멋대로 만든 선악은 존재를 안 해요. 다만 자기의 경험과 학습으로 환경 따라서 마음속에 정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모두가 비어있는 것이며 실제 착하다는 것이 있긴 있어도 그 착함이란 흔히 마음속에 자기 멋대로 장식한 선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의 뿌리가 깊고 많으면 매우 어리석어지면서 잘못된 판단과 화합을 깨는 행위를 일삼아서 그 자체가 악한 과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악에 속합니다. 그게 비어있으면 밝고 착하며 자연스럽게 현명해지며 판단이 지혜로워집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간직한 깊은 분별심과 관념은 자기를 악으로 이끄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버리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점차 환영도 사라집니다. 일단 그 관념의 노예가 돼 있으면서 환영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곧 남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용자라 그래요. 대장부,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죠. 부부간에는 이래야 된다, 남녀간에는 저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또 이건 안 된다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깊은 잠재의식에 정해져 있는 상태가 개인마다, 집단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역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혹은 사물을 보면서 저울질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신경이 민감하게 되면 마음 깊은 생각이 현실로 눈앞에 느껴지고 저절로 나타나 버려요. 부정적인 심리 상태라면 아주 안 좋은 바라지 않는 모양이 현실로 느껴지고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우려가 있지 않나. 의심을 마음속에 하고 있다 해보세요. 대번에 그가 어디 가고 바람 피우는 것 같고 어떤 여자 만나는 것 같은 내용이 줄달아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꾸어보세요. 꿈에 뭐가 줄달아 나타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와 같이 한번 전개되면 여기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몸 관리를 하면 좀 나아지고 이런 것은 다 가짜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약화시켜야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심하면 약 먹고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마음 깊은 곳에 그 관념을 다 비워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원래 어망하고 그 집착이 얼마나 자기를 미래의 나쁜 운명으로 끌고 가는지 이것을 자각하고 비워야 합니다. 본래의 모든 건 정해짐이 없고 공이에요.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를 너무 많이 믿어요. 그 종교도 가지가지예요. 흔히 세상에서 믿는 4대 종교가 있는가 하면 이념의 종교. 우리나라 사람 이념의 종교를 참 잘 믿습니다. 좌파 우파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싹 빠져서 종교가 돼버려요. 또 돈이 되겠다 싶으면 빨려 들어가서 다단계고 뭐고 종교처럼 쫓아다닙니다. 이념 사상의 대학 시절부터 빠져버리면 죽을 때까지 맹신하고 쫓아다녀요. 그게 옳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종교 믿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김일성 종교 믿거든요. 한국인들은 뭘 잘 믿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 허망하고 힘들게 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미래가 안 좋아지며 그리고 주변과 충돌하면서 조용할 날이 없죠. 늘 충돌하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이 이만큼 살고 선진국이 되었으며 모든 질서도 확립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는데도 마음은 안 편하단 말이에요. 헬 조선을 탈출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